안녕하세요. 앵그리바디입니다. 먼저 이 영상의 주제는 오큘러스 퀘스트 구매 결정을 돕는 7가지 후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다음에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안경을 착용한 자를 위해서 탈착이 편한 자석 안경 프레임을 싸게 만들어서 구축하는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은 스카이박스 사용법, 그리고 그 스카이박스 안에 히든 폴더 사용법, PC와 연결을 해서 에어스크린을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와 같이 PC에 있는 파일들을 퀘스트로 옮기는 방법도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게중심을 압박감 때문에 무게중심을 뒷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만의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D 영상 같은 파일을 다운받아서 VR에서 보는 방법도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 열심히 알아는 보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2D 영상을 3D 영상으로 좀 변환을 해서 VR도 구매했으니까 좀 감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준비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VR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제 생일을 맞이하여 제 자신한테 뭘 선물을 할까 하다가 이번에 VR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큘러스 퀘스트를 구매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VR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게 VR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VR에 호기심이 있을 경우 제 영상을 보고 많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고심 끝에 VR을 사기로 결정을 했고, 여러 검색을 통하고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오큘러스 퀘스트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대만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한국이든 대만이든 어쨌든 아직 정식 런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대행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붙여서 더 팔고 있지만 어차피 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고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받는 데까지 관세를 포함해서. 저는 64기가가 아닌 128기가로 질렀고, 통관, 세금, 배송료 해서 한 55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봉기 사양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컨텐츠들은 유튜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검색을 하셔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VR을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완전 초보자의 입장에서 제 컨텐츠를 보시고 오큘러스 퀘스트 과연 이걸 살지 안 살지를 제가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초보자 입장에서의 팁과 좋은 정보들을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좋은 놀이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VR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 가치가 있습니다. 활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기 전에 저가도 아니고 고가도 아닌데 어쨌든 사기 전에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과 고려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초보자가 이 VR, 전혀 경험이 없는 VR을 사려고 할 때 어떤 고민들을 할까요? 저는 고민할 거는 그냥 돈에 비해서 지출을 한 금액에 비해서 허접하면 어떨까, 이 장비가 허접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스마트폰 초창기에 많은 돈을 주고 저도 옴니안가 이런 폰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쓸 수는 있지만 완전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기계였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느라고 시간도 없고 이걸 어디 가서 체험해 볼 수도 없고 단순히 유튜브와 인터넷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찾아보는데 부정적인 말도 많고 좋다는 말도 많고 도대체 이걸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일단 저는 샀습니다. 네, 그래서 사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게가 무겁다. 착용 후에 좀 놀다 보면 얼굴이 압박감이 오면서 아픈 분들도 있고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화를 한 편 보려면 2시간 정도 착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차고 볼 수 있을까? 경험을 못하니까 이거는 전혀 감이 안 왔죠. 하지만 샀습니다. 사서 직접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일단은 제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산 이유는, 고려를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하고 산 이유는, 오큘러스 퀘스트는 페이스북이 제작을 디자인을 해서, 페이스북이 런칭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큰 기업이 무거워서 사용을 제대로 못할 만큼의 제품을 만들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샀습니다. 사봤더니 역시나 참을 수 있을 만큼의 불편함이었습니다. 뭐 무겁다? 그냥 무겁다라기보다는 뭐 당연히 앞에 큰 기계 같은 걸 하나 쓰고 있으니 무게감은 있죠. 네. 하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였고, 머리 뒤에다가 뭐 보조 배터리나 추 같은 거를 달아서 그 불편함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마땅한 배터리나 추를 묶을 수 있는 뭐 이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네, 그 방법은 다음 영상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달지 않아도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저는 무거워서 통증을 느꼈다기보다는 그 앞면 얼굴 쪽에 닿는 이 스펀지 부분이 좀 피부에 많은 면적을 접촉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네. 그게 불편했지 무거워서 못 쓸 정도는 아니었다. 게임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영화를 본다고 할 때 뭐 무거워서 못 본다기보다는 이제 좀 그 스펀지 부분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거실에서 제가 보통 때는 주말에 뭐 거실에서 큰 TV로 영화를 틀어놓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드는 것이 이제 제 습관인데, VR로 영화를 보니까 문제는 그렇게 누워서 큰 TV로 이렇게 널브러져서 보는 느낌은 없었어요. 왜냐면 좀 자세도 불편하고, 뭐 고개를 이렇게 뭐 베개에다가 이렇게 쳐박고 이렇게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맛이 없죠. 정자세로 어느 정도의 정자세를 취해서 답답한 그 앞면에 어떤 이물감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3D 영화를 뭐 집중해서 본다든지 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3D 영화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3D 영화를 구하는 법, 그리고 성인 3D 컨텐츠를 구하는 법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네. 성인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방법 정도는 제가 공유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무게는 그렇게 무시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오큘러스 퀘스트는 용량이 64기가짜리가 있고 128기가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걸 살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대략 100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만원이 넘죠. 64기가 더 있고 덜 있고의 차이인데 가격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게 따로 그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거를 추가 장착을 할 수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결론은 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오큘러스 퀘스트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돼 있는 PC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깔고 많이 넣으면 용량이 부족하게 되겠죠. 게임만 한다면 64기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뭐 3D 영화나 뭐 아시다시피 3D 성인 같은 동영상일 경우에는 용량이 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3D 영상물은 1시간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4기가 정도는 돼야 화질이 현실같이 좀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기가 정도도 봐줄만 하고요. 하지만 그 이하로 가면 굉장히 화질이 구려집니다. 네, 그러면 3D로 봐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용량이 매우 큽니다. 3D 영상물은.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에는 용량이 큰 걸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뭐 스카이박스 같은 경우에 에어스크린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PC와 이렇게 테더링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큰 용량을 권장합니다.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센서가 이제 내장형으로 다 바뀌면서 굉장히 편리해졌는데요. 저는 외장형을 써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가지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보면 당연히 외장형은 너무 귀찮아서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소의 구애도 많이 받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다행히 오큘러스 퀘스트는 내장형으로 이제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아주 저는 고민 없이 질렀습니다. 근데 이 내장형 센서다 보니 센서 인식이 안 좋거나 뭐 트래킹이 어쩌고 저쩌고 뭐 유튜브에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VR 초보가 뭐 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뭐 게임할 때 잠깐 인식을 못해서 총 한 방 더 맞거나 뭐 이런 정도지 뭐 인식이 끊김도 없고 매우 현실감 있게 잘
인식을 했습니다. 뭐 바이브나 HTC 뭐 바이브나 이런 비싼 VR 이런 거는 솔직히 초보한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은 했습니다. 그걸 살까 말까. 그리고 제가 대만에 있잖아요. 대만이면 HTC가 여기 대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은 했었는데 너무 비싸고 너무 거추장스럽고 선도 연결해야 되고 PC도 고사양해야 되고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결론이었죠.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바이브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네. VR 초보는 오큘러스 퀘스트 무조건 강추합니다. 네. 바이브는 이제 스팀 뭐 이런 데에서 컨텐츠가 굉장히 많다라는 장점이 있죠.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컨텐츠들 다 돈 주고 사셔야 돼요. 돈 주고 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유명 게임들 오큘러스 퀘스트에 계속 나올 것이고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화질이 4K, 8K 뭐 이런 것들 VR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되게 비싸죠. 비싼데 오큘러스 퀘스트만 해도 저는 화질이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상당히 봐줄만 하다. 동영상이 화질이 좋은 용량이 큰 파일이라면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그 뭐 센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안경 착용자입니다. 안경 착용자가 쓰기에 어떠냐? 저도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입니다. 고민을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답니다. 결론은. 제품을 사면 안에 그 안경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을 원래 기존의 스폰지 부분을 탈착을 스폰지 부분을 떼어낸 후에 안경 가이드를 장착을 하고 다시 스폰지를 장착을 해서 VR 렌즈와 자기 얼굴과의 거리를 약간 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이 중간에 있어도 VR 렌즈와 안경의 렌즈가 접촉이 되면서 기스가 나는 부분을 좀 개선? 전에 것도 있었나요?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리를 띄워줌으로써 접촉이 되지 않게, 접촉이 되면 기스가 나겠죠. 기스가 나면 VR 렌즈를 AS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 아마존 직구했잖아요. AS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스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 가이드를 끼든 안 끼든 저는 안경 콧대가 낮아서 그런지 안경이 렌즈와 닿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편한 거라고 하면 그 저희 얼굴에 양쪽 귀 쪽으로 지나가는 옆 밴드와 안경 테가 이제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쓸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통증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요. 안경이 또 흘러내린다든지 이제 활동적인 게임을 하게 되면 땀도 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경이 흘러내린다든지 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찾아보니까 렌즈 프레임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거를 VR 렌즈에다 직접적으로 장착을 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석으로 돼 있는 프레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경을 낀 친구와 안경을 끼지 않은 친구가 같이 한 대 VR을 즐길 때 안경 렌즈가 자석으로 탈착이 되기 때문에 안경을 낀 사람이 할 때는 장착을 시키고 안경을 안 낀 사람이 할 때는 바로 손으로 살짝 떼내버리면 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되겠다. 저는 구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찾아보니까 프레임만 25,000원 정도? 뭐 한 4만원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좀 깔끔하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거기다 렌즈도 해야 돼요. 렌즈까지 이제 안경 렌즈 같은 걸 하게 되면 얼추 10만원 선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좀 너무 비쌌어요. 이 기계가 한 50만원 돈인데 렌즈까지 하면 또 한 60만원 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좀 굴려서 이거를 좀 싸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에 연구를 했고 결론은 한 2만원 들여서 모든 거를 끝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 때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가 좀 고민했던 거는 모바일 사양입니다. 기존의 유선 VR은 컴퓨터와 연결이 됐죠. 컴퓨터와 유선으로 연결이 돼서 컴퓨터 사양이 매우 좋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에 컴퓨터가 필요가 없고 모바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사양이 그럼 좋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제가 그 갤럭시 노트 8을 쓰는데 노트 8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노트 8은 제 주 핸드폰이고 제가 이제 샤오미 맥스 2인가가 있어요. 샤오미 거. 근데 이건 제가 그냥 큰 화면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일을 볼 때 쓰려고 이제 예전에 구매를 해놓은 건데 이거랑 연결을 해서 전용으로 쓰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사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퀘스트가 얘랑 연결이 되면 뭐 렉이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긴 했죠.
그래서 이제 사서 연결을 해봤더니 모바일 사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웬만한 구닥다리 스마트폰도 다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모든 폰을 제가 테스트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뭐 자기 폰이 안 된다고 하시면 뭐 댓글 정도 공유해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와이파이 그 테더링 기능 있잖아요. 핫스팟 기능. 그게 되는 기종이어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바일과 오큘러스 퀘스트 안에서 이제 같은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뭐 제가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막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잡아놓은 거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뭐 실외에서 와이파이가 없는 그런 공간에서 쓸 때 뭐 인터넷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모바일 폰에서 핫스팟을 켜고 그 핫스팟을 오큘러스 퀘스트로 잡고 쓰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해보고 공부 테스트를 좀 해보고 다시 좀 나중에 리뷰를 드릴게요. 아직 모르겠어요. 정확한 로직을. 뭐 그냥 오프라인에서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꼭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된 같은 와이파이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처음에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폰을 아예 꺼놓고 나중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집 와이파이랑 일단 한번 연결을 해놨으니까. 네, 뭐 폰 사양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발열 문제. 뭐 이 유튜브 많이 보시면 뭐 이 퀘스트를 썼더니 올해 고사양 게임 좀 하니까 발열이 난다, 소음도 난다, 발열이 나니까 렌즈에 습기가 찬다, 뭐 여러가지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사봤더니 열감은 손으로 그 기계를 앞면을 만지기 전에는 열이 나고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을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소음도 매우 조용합니다. 거의 잘 안 들려요. 아예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배터리 용량입니다. 배터리는 체감상 2시간 정도 너끈히 버티는 것 같아요. 네, 살 때 주는 충전선도 매우 길어요. 그리고 충전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뭐 가만히 영상을 감상을 할 경우, 영화를 볼 경우, 영화가 뭐 보통 2시간 넘잖아요. 그럴 때는 충전선을 끼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충전선을 끼고 보셔도 됩니다. 안 끼셔도 한편은 뭐 넉넉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버티면 이 게임 컨텐츠는 대부분 서서 해야 돼요. 뭐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2시간 서서 하게 되면 진짜 힘듭니다. 1시간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게임을 즐기기에도. 그래서 사용 안 할 때는 바로바로 충전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보조 배터리를 허리에 차고 뭐 직접 연결을 한 후에 충전하면서 쓰셔도 이럴 경우 진짜 게임에 미치신 분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가 제가 구매하기 전에 머리 아팠던 부분들이었어요. 제 친한 사람도 없고 여기 해외에 나와 있다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가입도 안 돼 있고 카페 같은 데도 가입도 안 돼 있고 그냥 혼자 판단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걸 물어볼 데가 없어서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구매를 했고요. 구매를 하고 이런 초보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컨텐츠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은 저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냥 VR이라는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좋은 제품을 저 혼자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장점을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다같이 저랑 같이 온라인 세상에서도 만나서 같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아주 매우 주관적인 의견이었고요. 뭐 이걸 참고하셔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은 1년 지나면 또 더 좋은 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뭐 고민하시다 보면 2-3년 못 사요. 결국은 못 사다가 나중에 정말 다른 사람들 다 전문가가 돼 있을 때 그때서 이제 입문하게 되는 불상사가 없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 오래 하면 아프다라는 문제. 제 의견은 남성은 그다지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여성도 모르겠어요. 연약한 분들은 아이고 무거워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즐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기기 용량 부분이죠. 64기가와 128기가 무엇을 살까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제 의견은 128기가를 무조건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장 센서의 인식률, 트래킹 부분, 저의 의견은 잘 된다, 충분하다, 무선이라는 점에서 모든 거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경 착용자.
제 의견은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괜찮다. 해결 방법은 다음 편 동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바일 사양. 제 의견은 테더링 핫스팟이 되는 기계면 웬만한 폰은 다 오케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발열과 소음 문제. 저의 의견은 뭐 그닥 고려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배터리 용량 부분. 네, 충전과 동시에 사용도 되고 2시간 이상 버티기 때문에 즐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입니다. 네, 여기까지 긴 두서 없이 말씀드린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다들 구독과 뭐 추천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좋은 거래요. 돈도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뭐 전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안 하셔도 돼요. 네, 제 그냥 취미생활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고 제가 다음에는 안경 착용자들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앵그리바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